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이한 증후군, 공포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하며 콤플렉스 중 하나가 되어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 부르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박관념이 되어버리는 증상이다. 꼭 말을 잘 듣는다는 생각보다도 착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매여 있다.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내재화해서 본능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다. 속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고분고분해서 내면과 외면의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됩니다.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애쓰는 데 반해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도 남들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먼저 신경 쓰다 보니 놔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이 안 좋게 흘러가면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단 먼저 자신을 탓하는 경향도 크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의 성장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상처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가정 환경에서 원인을 따져볼 경우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는데, 부모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람이라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고 제어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한다거나 어눌하다거나 그런 식이다. 외로로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아도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을 수 있다. 이 유형은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릴 적부터 가정 불화에 노출된 탓에 자신의 행동으로 부모의 사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졌던 후 부모가 장남 또는 장녀에게 지나친 책임의식을 부여했을 경우이다. 또는 형제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을 경우에도 차별을 받은 자녀는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며 부모를 만족시키려 했던 경향이 성인이 돼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볼 땐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남들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만큼 자신을 발전시킬 시간이 점점 없어지며 자칫 잘못하면 대인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려서 이것이 또다시 자신을 공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 망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이다. 강박관념 때문인지 다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시켜도 곧잘 따르게 되어버린다. 이 증후군은 형제나 자매가 아프고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어리광 부리면 안 된다. 부모님 말을 항상 무조건 잘 들어야 한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부모에게 감정까지 조종당하고 교육받고 자라 스스로 세뇌하여 병이 든다. 2016년 공익 광고에도 이 부분이 나온 바 있다. 주요 증상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반음 효과의 영향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 증후군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너도 나도 자기가 이런 증세라며 걱정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많이 달린다. 착한 사람 증후군 인터넷에 떠도는 자가 진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신과에 가서 전문가와 상의할 것.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내 행동은 항상 착하고 옳다고 맹신하며 자신을 비판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을 참 나쁜 사람으로만 여기는 행동을 이 착한 사람 증후군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쪽은 독선이지 착한 사람 증후군과는 다르다.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행동 패턴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안 좋은 일을 꾹꾹 눌러 담으며 잘 표현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며 어렵게 거절하더라도 곧 후회를 많이 한다. 좀 심하면 심지어 남의 딱히 부탁도 안 했는데 혼자서 큰 부담감을 갖고 공상 속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뭐든지 들어주었다가 너무 참아서 오히려 더 화병도 얻기 쉽고 가슴앓이도 많이 겪게 된다. 쉽게 상처를 받으며 동시에 오래 간다. 표현을 잘하지 못하며 말을 하기보단 듣기를 더 편하게 느낀다. 자신의 주장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표현도 잘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으며 자기 자신도 잘 믿지도 못하게 된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정작 가장 잘해야 아는 사람에겐 냉담해지는 경우가 있다. 대처법을 읽기에 앞서 후술할 대처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로서만 읽어보고 근본적인 해결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담, 진단이 필수이다. 자신이 정말 착한 사람 증후군으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다수 비전문가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나무위키의 대처법을 읽고 맹신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당장 정신과나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을 이겨내려 할 때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는 주변 환경은 착한 사람들을 통해 값싸게 이익을 볼 궁리를 할 뿐 착한 사람들의 정신건강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상술한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이를 능동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한다. 남들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 자신이 망가져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생각하길 바란다. 자신의 일은 다 끝났는데 남의 일을 처리하느라 야근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지, 반대로 남의 일 때문에 자신의 일은 다 끝내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휴일에 남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수반하는 요구를 거절하도록 하자.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다. 무상으로 혹은 적당한 생색으로 당신의 호의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거절하는 데에 익숙해지자. 누군가가 대신 업무 처리를 부탁했을 때 그냥 싫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면 이유를 말하며 거절하자. 거짓말이라도 좋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따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집에 일이 있어서 등등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확인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다며 물러난다. 단 의심을 살만하거나 뜬금없는 이유를 댄다면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거절했다고 죄책감 가지며 힘들어하지 말자.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부탁할 사람을 찾아 떠났을 것이다. 상대방이 정말로 힘들거나 바빠 도와준다면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자.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간단한 일이라면 음료수, 커피라도 한번 사게 한다거나 술이나 밥을 얻어먹는다거나 금전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당신의 일을 도움받는다거나 하면서 말이다. 뭔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를 상기시켜야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호구로 취급하는 짓을 할 수 없다. 또한 그런 식으로 작은 대가라도 바랐는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래, 뭘 그런 걸 바라냐 따위로 말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만만한 호구로 보고 있을 것이다. 만약 거절했는데도 너는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등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자. 몇 년지기 친구, 정말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정말 친한 동기, 혹은 선후배가 아닌 별로 친하지 않은 동기나 선후배, 교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친척인데 저런 말을 한다면 핑계를 가져와서라도 거절하자. 애시당초 정말 절친한 친구나 친척이라면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를 채고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거나 무언가를 당신에게 도움을 내줄 것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쏟는 관심을 좀 더 자신에게 투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누차 언급하지만 이 질환을 방치해두면 기껏 베풀었던 선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고마움도 알아주지 않고 이익들만 챙겨가고 오히려 소중한 자신의 삶과 시간들만 빼앗기고만 말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에 더 집중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무너진다. 그렇다고 너무 엄청 지나치게 냉정하기만 하고 차갑고 쌀쌀 맞는 성격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다. 지나치게 쌀쌀 맞는 성격들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이다. 또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과 함께 그것이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깨우치길 바란다.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며 기반이 잘 다져지면 그것이 차츰 자신감을 얻게 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무조건 상대의 마음에만 들게 하고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상황들도 좀 더 돌아보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모쪼록 잊지 말자.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감정이다. 결코 남이 조종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너무 이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간단히 예를 들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 잘못했다. 남들이 날 뭘로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못했다는 남기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생각을 해보자. 별거 아닌 것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큰 실수라면 떳떳하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부탁을 거절할 때도 타인의 기분에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타인들과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로 둘지도 정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잘해주거나 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려운 부탁일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면 상황이 여유롭다면 들어줘도 되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요구한다면 아무리 쉬운 부탁이라도 쉽게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호감도와 신뢰도도 낮은데도 이를 초과하는 무리한 요구들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애초 개념이 잡힌 사람이면 오히려 무리하고 힘든 요구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하더라도 고마움의 인사와 그에 걸맞은 보답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무례한 것이다.